지난주에 우리가 예언을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 징계 받을 것이냐, 김민아 징계 받는다, 김수민 다음으로 미뤄지고 형량은 올라간다. 형편없는 예언이죠, 아주 그냥. 네. 왜 형편없는 예언입니까? 김한 징계 받고 세게 받고 수사도 세게 한다. 아니 수사를 아직 세게 안 했어요. 할 겁니다. 구체적으로 아직 안 형량을 했잖아요. 얘기를 해야 되죠. 그 구체적으로. 전주에 네. 형량을 해갖고 우리가 똑같은 예언을 또 해야 돼서 그 전주에 뭘 했죠? 형량 예언했죠. 그러니까 형량을 못 경고. 하셨죠? 아니요, 저는 경고를 한 적이 다음 건 없어요. 1개월. 저는 3개월. 3개월이었나? 아니요. 내가 3개월이었어요. 3개월? 1개월? 예. 여기는 그거였어요. 난 무죄. 무죄. 자, 이 징계 어떻게 보십니까? 총평 먼저 김수민 평론가부터. 저는 뭐 당원권 정지가 나온 거는 피할 수 없는 거였다고 보고, 그러니까 이번에 윤리위에서 성상납 의혹에 대해서는 네.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 의혹에 어떻게 대응했느냐 이게 중요한데, 아니 김철근 정무실장이 투자 각서를 쓴 것은, 이거는 저는 김철근 실장 징계는 가볍게 나왔다고 생각해요. 이건 제명감이라고 저는 제명감이다. 보거든요. 왜 거기 가서 각서를 씁니까? 그게 이 대표랑 상관이 없다 손 치더라도 자기 사익 추구를 왜 그 현장에서 하느냐, 이걸만 봤을 때는 이건 충분히 징계 사유가 되는 거고, 그럼 이 대표는 왜 이런 김철근 실장에 대해서 사후에 알았을 때도 제재를 하지 않았느냐, 여기에 있어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같이 모의를 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고, 하나의 사례를 가정을 해보죠. 가상 시나리오를, 만약에 그 투자 각서가 대선이 끝나기 전에 나왔다면 굉장히 커다란 파장이 돼서 국민의힘이 대선을 망치는 계기가 됐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쉽게 얘기해서 단돌이라고 하죠. 이걸 대표가 하지 않은 거, 이 자체로 굉장히 무거운 책임이 있다. 그럼 당원권 정지 정도면 이게 형사적인 처벌이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국민의힘 윤리위원이다라고 하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검수완박 합의한 걸로 제명시켜버립니다. 이게 사법적인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의 규율과 기강의 문제인데, 스탈린 같아요. 당론을 위반해서 덜커덕 합의를 했으면 전 제명감이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 대표의 행위도 당에는 중대한 손상을 끼친 건 맞기 때문에 당원권 정지 6개월은 과도한 징계 아니다. 과도한 징계는 아니라고 어쨌든 봅니다. 적절한 수익. 장재원은 어떻게 해요, 그럼? 장재원은 뭘 위반했죠? 아니 권성동 원내대표가 합의를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제명이다. 장재원 의원은 산악회를 만들었다. 어떻게 합니까? 해체합니다. 그것까지는 뭐 산악회는 윤리위까지 네. 등산의 고통을 참지 못하고 해체시켜야 됩니다. 당의 해가 되는 게 아니라면 당의 해가 되는 게 윤리 아니다.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윤리위 결정. 평가. 재밌게 봤습니다. 네. 네. 평가. 성상납 의혹에 대해서 판단 안 했다라고 했지만 그건 사실 이제 형사적인 기준으로 볼 때 그런 거고, 인간 사회의 기준으로 볼 때는 간접적으로 판단한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왜냐하면 김철근 실장의 7억 각서에 대해서 우리가 그 7억 각서가 나오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와 여러 가지 뭐 사건을 막 이렇게 창작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뭐 논리적으로 봤을 때 그 7억 각서라는 게 김철근 실장이 주장하는 대로 내가 그냥 알아서 투자하려고 썼습니다 라는 해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잖아요, 윤리에서. 네. 그게 안 받아들여졌으니까는 징계 절차가 개시가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김철근 실장이 알아서 쓴 게 아닌데 그럼 왜 썼지? 라고 하면은 이게 뭘 무마하려고 쓴 거네.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고, 뭘 무마하려고 그런 거지? 라고 할 때는 결국 성상납 의혹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그 개연성은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전제가 있어야 당원권 정지라는 징계가 그래야 나오거든요. 제가 볼 때는 꼭 당신은 성상납을 받았으니까 당원권 정지입니다, 이게 아니더라도 이 사안을 판단하는데 성상납 의혹이라는 큰 줄기가 어느 정도는 전제되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나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간접적으로 판단을 한 거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형사적으로 결론이 나지 않은 사안이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의 항변은 그런 거잖아요. 왜 형사적으로 결론이 나지 않은 거를 윤리 왜 판단하느냐라고 항변을 했는데, 그거를 반영했으면은 제가 볼 때는 이 김수민 평론가님도 다른 방송에서 얘기한 것처럼 경고가 나오거나 뭐 그랬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그게 아니고 시작하는데 윤리위원장이 얘기를 했어요. 꼭 윤리라는 데가 형사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는 데가 아니고 사회적인 어떤 그런 통념이나 그런 거에 비춰가지고 판단하는 곳이다. 그러면 이제 중징계는 나올 거라고 봤고,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 그 성상납 의혹이라는 그 사건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면 이준석 대표가 주장하는 것처럼 정말 허무맹랑한 의혹이냐, 아무 근거가 없는 의혹이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사회적인 시선, 언론의 시선으로 봤을 때 개연성이 있거든요. 네. 그런 일이 있었을 수도 있다. 그리고 당사자는 지금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네. 상납을 했다, 뭐- 접대를 했다라는 걸. 네, 충분히 이런 일도 있었을 것으로 의심은 된다라는 거는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뭐 실체로 확인해야겠지만 네. 당에서 대응할 수 있다고 보고 다만 이런 건 있어요. 이준석 대표 억울하다고 하는데 그런 측면도 있어요. 제가 볼 때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국민의힘이라는 데가 원래 김수민 대표여가지고 막 조금 뭐 하면 다 제명시키고 막 당권 뭐 김미나 대표보다는 윤리위원. 네. 이준석 대표를 김수민 윤리위였으면은 바로 제명시키고 막 권성동도 제명. 예, 전성동도 제명시키고 장재원 당선율 제명 윤석열 경고. 이런 걸 막 할 텐데 그런 당이 아니잖아요, 거기가. 그런 당이 아니고 예를 들면 이준석 대표가 한 5, 60대 정도의 이 3선 이상의 중진이었다. 그런데 가세연에서 뭐 이런 의혹 제기를 했는데 난 아니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성상납을 내가 했는데 거기 직접적인 관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막 양심선언하고 이런 것도 아닌데 이렇게 징계 결론을 내렸을까? 뭐 차일피일 미루고 뭐 슬슬 했겠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준석 대표 징계하느라고 준수톤에게만 가혹하다. 국민의힘의 기존 잣대에 견져볼 때. 그런 주장을 이준석 대표는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6개월에 대한 예측을 해보죠. 이 6개월 동안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이냐. 일단 오늘부터 이준석 대표를 둘러싼 여러 보도들이 시작됐어요. 뭐 당대표가 월 2천만 원의 법인카드를 쓴다라는 것도 오늘 알려져서 그거를 뭐 주중에 정지시킬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일종의 언론이 이제 망신주기성 보도를 할 수 있고 뭐 이준석 대표에 대한 그리고 수사 전국이 하나 있고 수사가 어떻게 흘러갈지가 있고 그 다음에 어쨌든 SNS의 강자 이준석 대표가 뭔가를 계속 뭐 당원 가입하래요. 올릴 수도 있고 뭐 포카운타스 뭐 벌써 그런 글을 올리기도 했죠. 뭐 당원 가입하기 좋은 날이라고 6개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 거 제일 먼저 벌어질 일은 뭐라고 보십니까? 오늘 저희가 방송하면서 먹고 있는 소개해드릴 상품 헬시어고에서 나온 산양류 단백질 100과 산양류 초유 프로틴입니다. 이 산양류는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성분이 우유보다 적어서 뭐 속이 더부룩하고 이런 분도 걱정 없이 드실 수 있다고 합니다. 산양류 단백질 100 분말 한 통 500g에 38,000원, 초유 프로틴 분말 한 박스 20g 14포에 18,900원. 두 개 구매 시 압도적으로 저렴해지고요. 마켓한 전 제품 배송비 무료니까요. 쇼핑도 하시고 한겨레TV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6개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 거 제일 먼저 벌어질 일은 뭐라고 보십니까? 제일 먼저는 모르겠고 경찰에 모든 게 달려있죠. 경찰이 하는 거죠, 이제부터는. 권성동 원내대표도 언론 인터뷰에서도 그랬고 오늘 아침 회의에서도 그랬습니다. 경찰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에 명운이 달려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찰에서 이 6개월 내에 한 뭐 다음 달 정도에 이제 뭐 야 우리가 해봤는데 이거는 밝혀내지 못할 것 같아. 확인이 안 돼.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이준석 대표 측은 나는 무혐의다라고 할 것이고 법논리상으로는 그런 무혐의일 테니까. 그리고 이제 반대쪽에서는 이건 뭐 너무 오래돼가지고 못 밝혀냈을 뿐이지 봐라 이거 다 있는데 이게 뭐 국민의 신뢰가 없다 이러면서 사퇴하라고 또 할 것이고 뭐 싸우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경찰이 야 이거 뭐 이게 성상납 이런 거는 시효가 지나가지고 그 2013년에 뭘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2016년까지 이어졌다라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김성진이라는 사람은 꼭 성접대가 아니더라도 어떤 종류의 접대를 했다라고 20여 차례에 걸쳐서 했다라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보통은 이런 거를 엮을 때 이른바 포괄일죄라고 막 엮잖아요. 예전에 시효가 지난 문제까지 다 통으로 하나의 사건으로 봐서 시효가 안 지난 걸로 봐가지고 확인을 하잖아요.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만약에 이준석 잘못이 있네요. 접대를 받았네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자진 사퇴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새로운 레이스가 시작이 되겠죠. 거기서부터. 경찰 수사 모든 것을 경찰 수사에 달려 있다. 경찰이 얼마나 지금 땀이 날까요? 네. 김수희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뭐 6개월 경찰 수사 전에도 여러 가지 사건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저는 이제 최대치로는 이준석 망명 정부 같은 게 생긴다. 청년들이 막 온라인 네, 입당을 해서 막 온라인 입당을 한 다음에 막 싸우다가 따로 예전에도 무슨 과거 역사에 보면 자유당이 2개고 막 이런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승만 정권 때 그런 것처럼 또 하나의 국민의힘이 생기다시피 하는 예, 뭐 그게 공식적 형식적인 분당은 아닐지라도 마치 한 지붕 두 가족이나 달걀 안에 노른자가 2개 있는 것 같은
예, 그 상태까지는 분명히 갈 거라고 봐요. 그러면 이제 근데 그건데 아마 근데 노른자 하나는 조그만 거야. 아마. 그 수사를 최대한 방어하는 거 뭐 이준석 그 대표가 해야 되는데 정치인 이준석 그러면 6개월 동안 뭘 해야 됩니까? 계속 메시지 싸움을 하지 않을까. 계속? 예. 근데 지금 아직은 언론 출연은 미루고 있는 상황이고 의외로 쉼표가 좀 길다. 예. 그러면은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앞으로도 이제 이 발언을 세게 하되 빈도를 낮춘다는 뜻인지 아니면 어차피 자주 얘기할 텐데 며칠 동안 쉬겠다는 것인지 이건 잘 모르겠어요. 지금 뭐 제주도에 있다고 그래요? 예,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편물을 못 받는구나. 네. 그래서 그렇죠. 우편물 안 받았죠. 예, 일단은 근데 뭐 쉽게 물러나지는 않을 거고 결국에는 이제 절차 법적인 대응이나 재심 청구 이런 것들은 크게 의미가 없는 거고 정치적인 게 의미가 있을 텐데 그럼 남은 관건은 윤석열 대통령을 저격할 거냐. 아, 윤을 받을 거냐? 네, 윤을 이제는 뭐 어쩔 수 없다. 네. 이거는 피할 수 없다 해서 윤 대통령을 들이받을 거냐. 그 다음에 자신에 대한 조치를 뛰어넘어서 현 정부 정책에 대해서 들이받는 게 나올 거냐. 이게 두 가지가 관건이라고 봅니다. 제주도를 왜 갔을까요? 오마카세 먹으러. 예? 오마카세 먹으러. 오등봉 공원에 제주도 내가 착각. 가려고 맞아요. 가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전에도 오등봉. 1차 투스톤 갈등 때 제주도를 갔었죠. 갔었죠, 예. 이준석 대표가. 배에서 사진 찍고 그러지 않았나요? 예, 배 이렇게 타는 사진 찍고 뭐 제주도 4.3 공원에서 묵념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자, 어떻게 이준석 정치인 윤석은 6개월 동안 뭘 해야 됩니까? 장기원 지역구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빈집털이? 권성동 지역으로 옛날에 갈 수도 있습니다. 스타크래프트 시절에 했던 근데 이준석 대표는 두 가지를 하겠죠. 첫 번째로는 그 자기가 그러니까 당분간은 조용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분위기를 봐야 되고 이게 가르마가 어떻게 타지는지를 좀 관측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뭔가 그래도 이 전장에 형세가 좀 이렇게 보여야 뭘 공격하고 뭘 치고 빠지고 이런 것이 되니까 일단은 관망을 좀 할 것 같고 대략적인 구도가 잡히면 두 가지를 하겠죠. 첫 번째는 내가 그래도 쓸모가 있습니다를 계속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 김수진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을 막 들이받는다 이러면은 그 다음엔 끝나죠. 이준석은 그 이준석의 미래는 없죠. 그러면 그건 그럴 수 있다? 그건 못할 짓이다. 저는 할 수 있다고. 네, 그걸 한다면 그것은 이제 지옥으로 가는 길이 이제 열릴 것이다. 네,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지옥이 아니에요, 그러면? 아직 멀었죠. 아직 멀었어요. 네, 만약에 하면 지옥으로 가는 길이 열린다. 그리고 그거에 앞서서 제가 볼 때는 나는 쓸모가 있다. 이걸 이제 보여주려고 예를 들면 2030 여론에 기대는 어떤 행보를 하든지 뭐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그 지하철을 탄다든지 장애인 단체를 만난다든지 전철 타고 네. 기차 타고 네. 만들어. 네, 그러니까 기름 가격이 올랐다는 이유로 지하철을 탄다든지 뭐 그런 거를 한다든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당내에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자진 사퇴 얘기를 분명히 하기 시작할 거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오래 못 이미 했죠. 네, 이미 하고 있지만 오래 못 참아요. 참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일단은 조용히 하기로 했기 때문에 6개월의 정전협정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정전협정은 반드시 깨지죠. 자진 사퇴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거기에 반박하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하나 공격을 했으니까 나도 합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곧 또 이제 SNS 활동은 곧 재개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디즈니 노래도 올리고. 저는 일단 여론상으로는 이준석 대표한테 불리하게 돌아갈 거라고 보거든요. 아까 전에 미흡 과도 적절 이 징계 결과에 대한 여론조사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 이게 자꾸 뭐 20대에서 이게 KSOI에서 보도자료를 낼 때 20대 미흡 수치를 안 냈어요. 그래서 제가 표를 다시 확인해 보니까 그러니까 적절하다가 16.6%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많이 낮긴 합니다. 20대가. 예, 근데 과도하다가 37.7%로 거의 비슷. 예, 근데 미흡하다도 33.1%예요. 그러니까 미흡하다 더하기 적절하다를 합치면 50 가까이 나옵니다. 20대에서도. 이준석 대표가 20대에서 인기가 높아가지고 뭐 이쪽이 크게 힘이 될 거다. 이것도 굉장히 한정적이다라고 하는 거고 제가 이게 이미 드러난 게 지난 대선 직후에 시사인에서 정치인 8명 정도의 호감도 조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응답자들한테 호감 100, 비호감 0으로 계산해서 각자의 호감도를 제시를 해라 그런 평균을 내는 건데 이준석 대표가 20대 남성에서는 46.4 좀 높게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20대 여성에서는 16.7 그리고 전체에서 27.8 그러니까 8명 중에 30 이하로 나온 사람이 8명이 참고로 누구냐면 윤 대통령, 문 전 대통령,
이재명, 심상정, 안철수, 이준석, 이낙연, 홍준표인데 제일 낮게 나왔어요. 혼자 30 밑으로. 그래서 여론이 이미 많이 돌아서 있는 상태에 있는 거고 이 의혹이 불거지면 불거질수록 2030 세대에서도 이상하다, 수상하다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지켜야 될 것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원 스타일이 그렇잖아요. 버려도 되는 건 다 버리고 가잖아요. 자기 지지층만 지키는 거죠. 그 스타일로 갈 거예요. 근데 이 대표가 될 때만 해도 20대 여성에서도 꽤 지지나 호감이 있었고 전 연령대에서 환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많이 와야 됐다라고 하는 거는 이 대표한테 굉장히 좀 엄중한 현실이죠. 대선 거치면서 그것은 이 몇 번의 이제 일종의 필터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준석, 윤석열 이 조합이 싫어가지고 민주당으로 대거 몰리는 상황도 있었고 그런 것들을 비교를 해보면 대표가 될 때랑은 비교할 수 없죠. 하지만 이준석 대표의 세계관에서는 아직 남은 13척의 배는 있는 거예요, 여전히. 네. 그거를 활용을 하겠죠. 13척의 배를. 곧 한산이 개봉합니다. 헤어질 결심에 박해일이 이순신 장군으로 나옵니다. 아, 그래요? 네. 자, 이 얘기해보죠. 관심이 필요한 환경 문제. 당신의 자리에서 볼 수 있도록 한겨레가 펼쳐 봅니다. 펼치면 보이는 세상. 한겨레 신문 돗자리. 한겨레가 전해왔던 환경 기사들을 채워 신문 돗자리를 만들었어요. 버려진 페트병 40개를 재활용했죠. 우리는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신문 돗자리를 나눠주었어요. 돗자리 위에서 환경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게 만들었죠. 세상에 필요한 이야기가 더 알려지길 원한다면 지금 여기 한겨레의 벗이 되어주세요. 불편해도 알아야 할 진실. 그것을 알리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기에 한겨레는 계속해서 진실을 펼치겠습니다. 한겨레 서포터즈 벗. 마케타니는 착한 쇼핑몰이죠. 마켓하니는 저지되어야 합니다. 저는 마켓하니에 부합니다. 다른 데서 쇼핑하는 것은 저지되어야 합니다. 두리번 하면서 상품을 찾다가 보면 하루가 언제 다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반드시 저지되어야 합니다.